네, 지금 카라큘라랑 통화를 했고, 네. 월파에 네. 광고했고, 네. 총액이 뭐 세금 빼기 전에 대강 한 월 한 2천 정도. 오랜만에 이렇게 또 라이브 방송을 켜게 됐는데, 이 유튜버 생태계에서 가장 이제 최상위 포식자로 불리는 김세희 씨랑 싸우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뭐 이게 제가 그동안 4년 동안이나 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세요. 제가 이번만 싸워왔던 게 아니고 김건모 씨 방송을 비롯해서 한예슬 씨, 박송 씨 건건이 그간 한 10차례도 넘게 서로 부딪혔는데 그동안 다 참다가 제가 이번에만 그런 줄 아세요. 항상 나 혼자서 싸웠고 항상 나 혼자 싸우다가 4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던 사안인데 현재 시점에만 판단하시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월, 화, 수 이렇게 사흘에 걸쳐서 김세희 씨의 관련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퍼진 것으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정리해 줄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김세희 같은 레카를 사라지게 라고 하셨는데 뭐 제가 김세희 씨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어요. 김세희 씨를 향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제가 무슨 권리로 제가 무슨 힘으로 김세희 씨를 사라지게 합니까?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하고 소비하지 않을 때야 결론이 나는 거지 내가 누구를 어떻게 못하게 합니까? 그건 너무 자만이죠. 네.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앞서 공개한 녹취 1, 2에 대한 사전 부연 설명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들에 대한 숨은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드리고요. 3번은 김세희 씨가 왜 급전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왜 굳이 예비 회장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김세희 씨가 자신의 집담보를 들고 나왔을 때 김세희 씨의 숨은 의도는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김세희 씨 식으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은 7월 10일 날 가세현에서 구재혁 씨와 카라큘라, 구재혁 씨와 전국진 씨의 녹취를 공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른바 레카 대전이 나왔는데 처음 녹취가 공개됐을 당시부터 이번 대전이 유튜브계의 세계 대전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칠 거고 나락을 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도 다행인 것이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겠다 라는 구재혁 씨가 구속이 되셨고요. 정의 구현을 하겠다, 피해자를 돕겠다 라고 정의의 기치를 내세우셨던 카라큘라 씨는 실제와 다른 모습이 이중성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구속까지 됐습니다. 구재혁, 전국진, 카라큘라 씨가 모두 구속이 됐는데 하지만 지금은 불똥이 김세희 씨에게 튀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찌양에게 지속적으로 해명을 요구하면서 스스로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여기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찌양에 대한 문제 제기가 왜 문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찌양이 잘못된 일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밝혀야 되는 것도 맞아. 근데 문제 제기의 주체가 누구냐? 찌양에게 야 진실 공방하자. 왜 거짓말하냐? 너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확인해보자 해서 찌양의 전남자친구 혹은 찌양 전남자친구의 유가족분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당연히 찌양 입장에서는 자신의 과거를 밝히고 해명해야 될 의무가 생겨요. 그런데 지금 작금의 사태는 뭐냐? 레카 대전 시작은 누구였냐? 김세희 씨가 그 누구의 찌양의 그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고 피해자인 찌양과 관련된 녹취를 무단으로 공개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의도와는 별개로 어쨌든 구재혁 씨와 전국진 씨와 카라큘라 씨가 구속이 됐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긍정적 효과가 의도치 않게 나왔어요. 그럼 거기서 끝냈으면 되는데 이제는 전남자친구 혹은 전남자친구의 유가족이 아닌 김세희 씨가 찌양한테 문제 제기를 한다. 대체 그에게 어떤 권리를 줬습니까? 어떤 권리로 찌양에게 문제 제기를 합니까? 본인이 무단으로 녹취를 공개해서 3차 가해를 당한 찌양에 대한 반성이나 미안함 전혀 없어요. 그럼 본인이 뭔데 찌양에게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느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세 번째 문제 100번 양보해서 결국 잘못된 레카들이 나락을 갔어. 그럼 거기서 그쳤어야지. 이제는 찌양 본인에게 사과를 하라. 가세현에 출연해라. 왜 찌양과 직접 만나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왜 굳이 찌양에게 사과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사과를 받아야 되는 주체가 왜 김세희 씨인지를 아무도 납득을 못해. 그냥 찌양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사과해야 됩니다. 감성팔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본인은 감성팔이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냉정하게 따지면 만약에 유명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잖아. 좋다입니다. 좋아. 그러면 이 문제 제기를 하는 당사자 측에서 증거를 들고 와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제3자의 주장이나 진술이 아니라 명확한 관련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놔야 돼요. 근데 증거를 못 내놨어요. 다 제3자의 주장만 갖고 왔잖아. 제3자의 녹취만 갖고 왔잖아. 정작 증거를 내놓은 사람은 찌양이에요. 근데 너무 웃긴 것은 찌양이 본인이
3차 해명을 통해서 자신의 과오를 다 밝히면서 자료까지 공개를 다 했어. 차마 지켜보기도 힘든 내 영상을 올려놨어. 그랬더니 김세희 씨가 하는 말이 뭡니까? 전 남자친구, 유가족들 와 찌양 커넥션. 아니 오히려 전 남자친구의 유가족들을 탓해. 아니 찌양이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봐도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찌양에게 줬을 뿐이야. 그런데 유가족들까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대체 그럼 본인한테만 가는 자료만 착한 자료야? 더욱이 이 자료가 일방적으로 찌양이 왜곡한 자료가 아니고 찌양 본인이 전 남자친구한테 당한 자료가 있어. 거기에 추가로 덧대면서 크로스 체킹이 되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김세희 씨는 어떤 증거도 없어. 그냥 제3자의 주장, 제3자의 녹취만을 가지고 하는 거야. 전 남자친구의 누나가 말하면 팩트가 되는 거야.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와야죠. 오히려 김세희 씨는 뭐 감성팔이를 한다면서 찌양에게 화살 돌렸다. 그게 결국 김세희 씨 본인이 지금 현 시점에 현 상황에 놓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진짜 궁금해. 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런 방송을 하시는지. 유튜브의 정의를 위해서? 그럼 유튜브계의 정의를 위해서라면 본인께서 인터뷰를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다 짜놓고 사전에 만나가지고 다 편집까지 옆에서 지켜보게 만드는 것 자체가 정의야? 제대로 된 방송이야? 본인만 깨끗해? 본인이 하나도 깨끗하지 않다는 게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이건 2차 가해를 넘어서 3차 가해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김세희 씨가 결과적으로는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된 겁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 그러면 변호사한테 자존심이 상했다. 이게 딱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누군가의 치부를 드러내서 그 사람을 끝장내야 되는 명분이 생기는 거야. 자존심은 누구의 자존심이야? 본인의 자존심이잖아. 물론 본인의 자존심이 꺾였다는 이유로 나를 지금 4년 동안이나 괴롭히고 있지만 아니잖아. 진짜 문제제기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일단 최우석 변호사의 문제제기부터 해야죠. 가세연에서. 왜냐? 최우석 변호사가 가세연 인터뷰를 하기 직전까지 가세연에서는 엄청나게 공격을 했죠. 그런데 최우석 변호사가 출연한 이후부터 굉장히 긍정적으로 최우석 변호사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긍정적으로 다룰 수 있죠. 그런데 김세희 씨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유서를 나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JTBC에서 공개한 유서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김세희 씨가 얘기했잖아. 그 이후에 김세희 씨가 뭐라고 했어? 최우석 변호사 깜빵 가세요. 법적 책임 구속되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최우석 변호사를 까는 게 아니고 적어도 본인 방송에서 JTBC 유서가 조작됐을 가능성에서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고 짚고 팩트체크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팩트체크예요. 그런데 최우석 깜빵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최우석 편드는 게 아니야. 다 앞서서 최우석 변호사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해놓고 관련 자료들도 모두 다 받아서 다 방송을 해놓고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황당한 게 그거야. 카라큘라 씨가 허웅 사태 때도 똑같은데 허웅에 대해서 계속 엄청나게 유리하고 다 상대방만 이상하게 만든 다음에 하는 말. 저는 허웅 편 아닙니다. 허웅 낙태쟁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러면 허웅 편을 안 듣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최소한 본인 방송에서 나온 내용들은 본인이 책임지는 자세로 팩트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 제쳐두고 찌양에 대해서만 문제제기를 한다. 왜? 찌양의 변호사가 내 자존심을 긁었어. 그게 찌양의 치부와 과거와 과오를 하나하나 대중들에게 낱낱이 고백하고 털어놓고 인격 모독을 하는 이유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김세희 씨 영상 이제 반박하는 이유 간단히 이런 사전 설명을 좀 해드려야지 명확하게 대중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세희 영상에 반박하는 이유가 일련의 사건들 다 지켜보니까 정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근데 너무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기사상으로도 다 찌양에 대한 김세희 씨의 문제제기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유튜브 상에서는 그 누구도 김세희 씨를 상대로 문제제기를 안 하고 있었어. 결국은 또 나만 나섰어. 제가 뭐 야 하자 이것도 아니고 나오고 보니까 나밖에 없어. 최초로 김세희 씨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영상이 제가 공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의 피해는 막자라는 이유로 제가 부득이 이렇게 나서게 됐는데 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을 시작으로 금, 토, 일, 월 이렇게 시리즈물로 영상을 준비해뒀어요. 녹취를.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내용들이 다 금, 토, 일, 월에 준비된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김세희 씨가 금요일날 저녁에 방송 이후에 부친상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제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를 지키자는 마음에 금, 토, 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월요일 그때야 티저 영상 하나만 올라왔어요. 사실 제가 이 방송을 미루겠다는 결정을 한 이후에는 정말 많은 제 지인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아니 왜 미루느냐. 김세희 씨가 그동안 해왔던 전력을 봐라. 그냥 공개해도 된다. 김세희 씨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 아니냐.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김세희 씨는 그동안 방송을 하면서 본인과 대척점에 있었던 본인과 싸움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떤 감정적 동요도 없었어요. 그냥 본인이 사망한 당사자의 사망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낄낄낄낄 대면서 여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라고 조롱을 하는가 하면 3, 4년 동안 본인과 함께 방송을 해왔던 동료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그날부터
제 기억으로 3, 4일 동안 줄곧 그 동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조롱을 하면서 낄낄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팬들이 저한테 와서 상중에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상중에 했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남은 영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으니까 낄낄대면서 당사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조롱하는 영상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김세희 씨 붙인 상은 지켜줘야 된다. 답변을 해보세요. 그런 모습을 보니 황당하다 이 말씀입니다. 김세희 씨를 향한 공개 질의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냐? MBC 재직 당시에 인터뷰 조작을 기자로서 재직할 때 조작을 한 적이 있는지. 두 번째, 가로세로 연구소 법인카드로 부산 룸사롱에 간 적이 있는지. 그리고 부산에 따로 숙소가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운대 쪽에 숙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당일날 룸사롱을 찾은 그날 룸사롱 인근의 모텔에서 김세희 씨를 비롯한 가세현 직원이 함께 투숙한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투숙했다고 해서 같은 방에 투숙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 방을 따로 잡아서 그랬다. 그 기록이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본인이 항상 범죄자 새끼들 하시는데 김세희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인은 전과가 몇 범이신지, 그리고 음주 전과가 있으신지. 본인이 항상 누군가에게 범죄자 새끼들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남들은 1, 2범인데 3, 4범, 5, 6범이면 시청자들을 기반하는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우호적인 인터뷰를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광고나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이 4가지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김세희 씨가 어찌됐건 발의는 이미 지났지만 심적으로, 현실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보류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복귀 이후에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호에 대한 의문, 이것도 진짜 너무 지겨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너나 똑바로 해라. 너도 룸살롱 가서 놀지 않았느냐. 너의 룸살롱 영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눈 풀려서 룸살롱에서 노는 장면 다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무슨 중국의 허난성에 무슨 이진호가 있대. 리전하고 있어서 내가 무슨 중국인이래. 사실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짜치고 황당해서 상정조차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게 필요하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룸사롱에 간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느냐. 너무나도 제가 당당한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이 사안이 김건모 씨 사안으로 되짚어 가는데 2020년 11월 달에 가세현에서 김건모 씨의 성폭행 의혹을 최초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경찰, 검찰 수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무혐의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본인이 폭로한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 당시 김건모 씨의 와이프분의 과거, 그리고 김건모 씨가 룸사롱에 갔다는 도덕적인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김건모 씨와 당시 김건모 씨의 아내분에게 치명적인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야, 그러면 가세요. 너네들은 룸사롱에 대해서 떳떳하냐? 라는 취지로 제보를 받고 김세희 씨와 가세현 직원들이 직접 찾았다는 부산 룸사롱을 잠입 취재해서 취재한 내용입니다. 당시 영상을 통해서도 공개했어. 근데 그 내용을 누군가가 짜깁기 해가지고 내가 마치 룸사롱에서 노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때 찍은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씨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고 또 김세희 씨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거 맞아. 네. 그리고 제가 여기 있었죠. 그리고 또 2명 또 있었다며. 근데 저기 이쪽과 이쪽에 2명. 다시 한번 찍어봐. 김세희가 어디? 김세희가 이쪽입니다. 이쪽. 네. 김영호가 김용호 씨가 여기입니다. 그쪽. 네. 이렇게 정당하게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왜곡하고 짜깁기를 해서 내가 마치 룸사롱에서 노는 장면으로 재편집을 해서 올렸어. 여기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누구? 여기 누구? 하는 애가 바로 김세희 씨의 절친인 서 사장입니다. 김경빈 씨인데 그때 당시에 가세현의 부산 룸사롱을 저에게 최초 제보하고 직접 함께 가서 현장 취재를 했던 인물이 바로 서 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세희 씨의 절친이 돼 있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전 모르죠. 서 사장 목소리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때 무슨 광안리 무슨 형님이라고. 눈 풀린 거 해명 중. 당연하죠. 왜 그랬느냐? 그때 당시에 내가 왜 눈이 풀렸느냐? 여러분들 이건 명확해야 돼. 룸사롱 잠입 취재를 갔을 때 어떻게 했냐면 사전에 김세희 씨랑 그때 당시 가세현 직원들을 접대했던 여성들을 일부러 다 준비를 했어. 세팅을 해놨어. 서 사장이 다 해줬어. 그래서 우리가 손님으로 가장해서 간 거야. 손님으로 가장해서 간 다음에 마지막 시기에 진짜 제보자가 나타나서 아, 사실은 이런 일 때문에 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어. 내가 손님인 척 해야 되잖아. 그때 당시에 녹취가 다 있어요. 이거 김세희 씨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떠올려보라. 김세희 씨가 그때 어디 방송을 갔는지, 어디 모텔을 갔는지 하나하나 다 얘기를 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김세희 씨한테 전화 걸고 문자까지 보내서 사실이 맞느냐고 확인을 했더니 김세희 씨는 그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
줄곧 4년 동안 이진호 이름만 나오면 발작을 해가지고 저를 인격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야. 힘들다. 두 번째, 제가 사실 무슨 내가 이진호가 뭐 중국에 있다. 있다. 호난성 이진호가 있다. 그래서 뭔지 봤어. 도대체 왜 저렇게 하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찾아봤어요. 이 사람이 나라는 거야. 이 사람 미치겠다. 이게 나랑 닮았대. 그러면 사실 너무 이해가 이게 제 이름이고 내가 이게 중국인이라는 거야. 너무 웃긴 건 뭐냐? 이분이 후난 폴리텍 유니버시티죠. 지금 2024년도에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이런 거를 하고 있잖아. 봐봐. 지금 이런 논문을 발표하고 있잖아. 2024년도, 2020 다 있잖아. 생각을 좀 해라 좀. 내가 이 사람처럼 이렇게 무슨 공학적으로 영어를 잘하고 있으면 제가 왜 여기서 뒤통령 하고 있습니까? 이걸 내가 이중 다 하고 있어? 내가 진짜 이걸 보면서 너무 황당했지만 어떡하라는 거야. 내가 이거를 여기서 하면서 중국에 넘어가가지고 막 영어 써가면서 저렇게 공학 논문을 내는 거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 짜쳐. 하지만 하도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믿는 분들이 있어서 부득이 어쩔 수 없어서 합니다. 김세희 씨의 녹취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일단은 첫 번째 제가 공개한 두 가지 김세희 씨의 녹취가 있습니다. 첫 번째 김세희 씨와 구재혁 씨의 녹취인데 최승정 대표 그 인터뷰 관련 녹취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젊은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오킹 사태가 엮였기 때문에 200만 유튜버 오킹이 날아갔던 사태입니다. 위너스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너스 코인. 코인에 여기 약간 마케팅 대표 최승정 씨가 있어요. 최승정 씨. 근데 이분이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간판으로 내세우면서 이른바 코인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연예인들을 앞서서 내세웠던 이 코인 프로젝트가 사실상은 실속이 없어서 피해자들이 생겼다는 의혹이 생긴 사안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 인터넷 방송 업계에서 금기시되는 사안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코인 사업이에요. 왜냐면 그 전에도 한 2년 전쯤에 스타크래프트 게이머들이 코인 논란에 휘말리면서 코인 게이트에 휘말리면서 나락을 갔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명 유튜버들은 자신의 팬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지면 결과적으로 자신의 구독자들, 자신의 팬들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코인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일종의 그런 불문율 같은 게 생겨요. 그런데 오킹 씨가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려지면서 나락을 갔던 사안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오킹과 최승정 대표 간에 진실 공방이 벌어집니다. 오킹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했고 최승정 대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는 가세현까지 직접 출연해가지고 오킹 씨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 그리고 위너스 코인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경찰에서는 2월 달에 수사를 시작했고 4월 달에는 사기 혐의로 최승정 대표에 대해서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이미 검찰로 송치가 된 구속까지 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날에는 경찰이 최승정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까지 합니다. 사실 보통 압수수색을 그냥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이 되긴 했지만 경찰에서 굉장히 이번 사안을 중하게 바라보고 있을 정도로 큰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안에 대해서 갑자기 가세현에서 이 사안을 다루겠다면서 최승정 대표에 대해서 처음에 굉장히 대대적으로 문제제기를 합니다. 코인 사기꾼인 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월 19일 방송을 시작으로 굉장히 최승정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방송을 해요. 심지어는 최승정 대표의 2월 20일 인터뷰까지 해주면서 위너스 코인은 스캠이 아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심지어 5월달 정에는 6월달입니다. 6월달 위너스 코인의 본사까지 찾아가서 회사를 소개해주는 인터뷰까지 진행을 합니다. 위너즈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겠다. 심지어 그때 최승정 대표도 나왔어. 인터뷰로. 위너즈 스튜디오 같은 PT 스튜디오는 정말 좋다. 집이 좋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까지는 대대적으로 까다가 갑작스럽게 위너즈 코인에 대해서 옹호적인 방송을 하는 김세희 씨에 대해서 의문부호가 붙었거든요. 그런데 의문만 갖고 있었지 자료가 공개가 안 됐었잖아. 근데 이번에 녹취가 공개되면서 그 전말이 드러났다. 최승정 대표를 위해서 인터뷰를 유일하게 짜놨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인터뷰 전에는 최승정 대표가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안 받았어. 계좌번호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 이렇게 되면 정말 김세희 씨가 클린한 게 아니냐? 여기서는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이죠. 왜냐? 돈은 인터뷰 이후에 받아야 된다.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려면 인터뷰를 아이고 하고 나서 인터뷰를 완전히 지한테 유리하게 지금 인터뷰를 다 짜줬는데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야 뭐 광고를 받든 뭘 하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인터뷰를 안 하고 너랑 술을 먹는 게 누구 사진이라도 한 장 찍히면 그렇죠. 그러니까 넌 인터뷰를 해야지 내가 너랑 뭐 친교를 맺든 네가 돈 봉투를 뭐 100번 줘라 그 다음부터는 형님 막 저 계좌번호 좀 알려주시고 이러길래 그거는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 나중에 잘 풀리면은 그때는 내가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계좌번호 알려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아니 그래서 내가 돌려보냈거든요. 아니 이런 거는 나중에
100번 주고 1000번 줘도 상관없는데 지금 상태로는 주지 마라. 혹시 여기 우리 한남동에 있는데 혹시 올 수 있으면 오면 어떨까 해서. 혹시 뭐야?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니 그냥 우리 저 최승정 대표랑 서 사장이랑 이렇게 같이 좀 뭐 술 한잔 하는 일이 좀 있어서. 아, 죄송합니다. 혹시- 뭐 미리 좀 말씀해 주시지. I love you baby.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터뷰 전에는 받을 수 없다. 왜냐? 코가 꿰일 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돈을 준 상태에서 얘네들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으니까. 인터뷰를 하면 그 이후에는 광고도 줘도 되고 돈도 받아도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과연 김세희 씨가 그토록 공정성, 클린함을 부르짖었던 김세희 씨가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김세희 씨가 깨끗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터뷰를 유리하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은 건데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심지어는 최승정 대표가 나온 이후에 얼마나 대대적으로 해줬는지 최승정 대표에 대한 우호적인 인터뷰뿐만 아니라 위너즈 사옥까지 가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줬죠.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뭘 해줬냐? 정말 화끈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200만 유튜버 오킹 대 위너즈 코인 최승정. 여러분은 누구에게 신뢰가 가십니까? 오킹도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반드시 가세연에 출연하시길 바랍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는 언제나 진실의 편에서 싸웁니다. 참고로 오킹에게 학폭을 피해를 당하셨다는 인터뷰도 조만간 방송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AS 제대로 해주십니다. 이제 하나하나 그 퍼즐들이 풀리는 거야. 누구는 죽자 사자 반론권조차 주지 않고 괴롭혀. 하지만 우리에게 광고도 줄 수 있고 돈봉투도 줄 수 있는 최승정 대표에 대해서는 1차, 2차, 3차, 4차까지 AS까지 해주는 방송. 그게 가로세로 연구소의 실체입니다.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녹취. 사실 두 번째 녹취가 오늘 두 번째 녹취는 뭐냐? 김세희 씨와 구재혁 씨의 2억 돈의 녹취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1년에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제보를 받은 이후에 김세희 씨와 구재혁 씨의 녹취를 계속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느낀 건 뭐냐면 철저한 갑은 김세희 씨다. 왜냐? 구재혁 씨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의 그 큰 산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김세희 씨에 대해서. 구재혁 씨가 김세희 씨에 대해서 정보를 빼오는 게 아니고 김세희 씨가 구재혁 씨에 대해서 정보를 빼와요. 그리고 구재혁 씨 인맥에 대해서 정보를 빼와. 인맥도 소개시켜달라. 광고도 소개시켜달라. 여기서 그치지 않고 7월 2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 7월 3일부터 대출을 받아달라. 그것도 심지어 2억을 빌려달라. 돈이 급하다. 급전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 광고. 가세현은 광고를 따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구재혁 씨를 압박해요. 네, 지금 카라큘라랑 통화를 했고 네. 대강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5초에서 20초 정도 월 8회 네. 광고했고 네. 총액이 뭐 세금 빼기 전에 대강 한 월 한 2천 정도. 괜찮네. 그러니까 뭐 봐서 눈치껏 뭐 2천을 하든 뭐 2천에서 좀 낮춰서 얘기하든 그런 식으로 하고 그거보다 난 더 깜짝 놀란 게 6개월 계약하면서 그걸 일시금으로 받았대요. 걔네가 대형 유튜버들한테 그렇게 해줘요. 야, 그러면은 일단 물론 세금으로 빠진다고 하지만 세금 빠지기 전에 1억 2천 아니야, 1억 2천. 그쵸? 그래서 대형 유튜버들한테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시금으로 못 준다고 하면 그때는 액수를 좀 더 높여라. 네. 만약에 그러면 되게 좋긴 하겠다, 진짜. 근데 이 과정에서 뭐가 밝혀졌느냐? 예비 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와. 예비 회장. 이 사람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돈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압박해서 광고를 따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예비 회장이 광고를 도와줬으니까 예비 회장이 사기를 당한 억울한 건에 대해서 다뤄줄 수 있냐라고 요청까지 해. 자, 그럼 여기서 보겠습니다. 가세현의 취재 방식은 누군가에게 광고를 따온 그 당사자를 위해서 방송을 해주는 겁니까? 진실을 위해서 한다면서. 이해관계가 철저하게 똘똘 말려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한 방송을 하실 수 있겠어요? 억울한 일을 다뤄주면서 받는 광고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정당한 딜인지 사업인지 아니면 정당한 취재인지 김세희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넣어주는 당사자를 상대로 또 본인이 손절하면 기가 막히게 손절하고 뒤도 돌아서요. 구재혁 씨의 사태에서 볼 수 있었는데 결국은 돈에 따라 움직이더라. 카라큘라가 찌양 사건에 대해서 비난을 받았던 이유가 있잖아요. 뭐냐? 카라큘라가 구재혁 씨랑 통화를 하면서 찌양 소속사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야 준이야 많이 받아. 받을 수 있을 때 많이 받아라. 이렇게 해서 김세희 씨가 대대적인 문제를 하셨죠. 그런데 실제로 김세희 씨는 어땠느냐? 아니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똑같이 얘기해요. 똑같이. 괴롭히는 방송을 해서 그 사람이 결국 별풍선을 쏘게 만들었다. 근데 내 솔직히 말로 그러든지 말든지 그건 아유, 제가 많이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당 한 그 별풍선 3만 개? 3만 개면 얼마냐? 3만 개면 300이에요. 좀 많이 좀 받지. 그러니까 누군가를 괴롭혀서 방송을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구재혁 씨가 별풍선으로 환급을 받았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돈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던 분께서 많이 좀 받지. 누군가를 괴롭히는 방송을 해서 별풍선 받는 게 정당한 일입니까? 진짜 묻고 싶어요. 그동안 그렇게 클린하다고 주장을 해왔던 김세희 씨이기 때문에 더욱더 치명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은 뭐가 있냐? 김세희 씨와 구재혁 씨의 녹취를 들어보면 명확하게 밝혀지는 한 가지 내용이 있어. 뭐냐? 갑을
관계가 명확하다. 슈퍼 의리예요. 구재혁 씨는. 뭐냐 하면 2년 동안 자신이 취재한 내용을 구재혁 씨는 김세희 씨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여자친구의 일거수일투족, 여자친구를 어떻게 지냈는지, 여자친구랑 어떻게 헤어져서 만났는지, 그리고 여자친구를 심지어는 룸사롱에 잠입시켜가지고 취재를 시키겠다는 말까지 해요. 그 정도로 김세희 씨에게 기댔고 가까운 사이였다, 두 사람은. 하수인이야.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 최승정 대표를 만났는데 자기가 얘기하기 껄끄럽다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최승정 대표와 김세희 씨가 둘이 만나게 되면은 만약에 돈 문제가 불거졌을 때, 돈 봉투를 했을 때 보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서 올 수 있냐, 갑자기 전화해서 와달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구재혁 씨는 김세희 씨의 뒷일을 다 처리해주는 하수인이야. 하수인. 내용을 다 들어보면 심지어는 앞서서도 최승정 대표가 계좌번호 달라고 하니까 나는 됐고 김세희 대표한테 양주값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세희 대표가 얘기하기 불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구재혁 씨가 도맡아서 일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 한 가지가 있어. 뭐냐? 김세희의 태도 변화.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캐치를 못 하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야. 뭐냐? 7월 4일 날 김세희 씨가 너무 웃겨. 새벽 12시 49분에 전화해. 구재혁 씨한테. 그때가 언제냐면 전화해. 그러면서 잤어요? 당연히 새벽 12시 49분이면 자지.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급전이 필요하니까 예비 회장이랑 너랑 친하지 않느냐? 2억만 빌려달라고 해라. 급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2억 원이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근데 2억 원을 빌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어떠한 말도 안 해. 뭐라고 하냐? 2억 빌려오세요. 예비 회장한테 빌려달라고 해. 친하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쵸? 근데 솔직히 우리가 돈을 빌릴 때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담보가 어떻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빌릴 수 있나 알아봐 주세요. 그것도 아니야. 예비 회장한테 2억 빌릴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 돈 많다며. 우리 만나기로 했잖아. 나랑 좋은 관계 맺기로 했잖아. 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7월 4일부터 4일 오후부터 담보 얘기가 나와요. 담보 얘기 나올 때 김세희 씨가 되게 침묵을 한단 말이야. 담보요? 이게 약간 텀이 있어. 그때부터 약간 미묘한 심정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내놓을 수가 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구재혁 씨가 김세희 씨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러 다니게 됩니다. 근데 김세희 씨는 왜 급전이 필요했냐? 여긴데 일단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희 씨와 구재혁 씨의 그 돈 빌려달라는 내용. 나 솔직히 좀 어이가 없는 게, 그리고 큰 손들한테 송받은 거 걸러주고 뭐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거는? 뭐로? 큰 손들한테 저기 별풍선 아프리카 하잖아요. 아니 심지어 제가 많이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당 한 그 별풍선 3만 개? 3만 개면 300이에요. 우리 집을 쳐보니까 네네. 한 20억 정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사는 집이. 네네네. 20억 정도니까 그러면 우리 집 담보로 20억을 좀 빌릴 수 있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 20억을. 예비 회장한테 좀 뭐 내가 차용증 쓸 테니까 돈 좀 꺼달라고 좀 얘기 좀 해봐요. 내가 진짜 내가 지금 그게 급해서 그래. 아니 난 대표님 그거 무조건 나는 그 매번 광고로만 넣었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광고도 참 좋은데 네. 근데 지금 약간 급전이 필요해서 그래. 급전이. 다른 분들 대표님 힘들다고 하셔서 저도 정말 여러모로 알아봤고 또 씨발 했었고, 새끼가 진짜. 씨. 대표님이 웃으면 제가 그렇게 했겠어요. 존나 열받게 하네.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님?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김세희 씨의 심경 변화가 7월 7일부터 7월 8일 사이에 이뤄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렇다면 김세희 씨는 대체 왜 급전이 필요했느냐? 김세희 씨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세현의 운영이 어렵다. 직원들 챙겨주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가세현을 위해서 돈을 빌린다는 명목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가세현이 광고도 땅땅 다 잘 받고 수백만 원짜리 후원금도 엄청나게 잘 터지잖아요. 심지어는 지난해 해당 녹취상에 뭐가 나오냐면 김세희 대표가 취재를 명목으로 룸사롱에 가서 500만 원어치의 500만 원짜리 술을 먹었다는 내용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써댔는데 당연히 돈이 없죠. 그러니까 돈이 왜 급전이 필요했을까? 지난 5월 달에 휴가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 휴가를 통해 엿볼 수 있는 게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돈 2억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너무 힘들다고. 가세현을 위해서. 그런데 김세희 씨는 그때 뭘 했느냐? 이 녹취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일부터 좀 여자친구랑 여행을 가요. 맞다. 처음으로 휴가 갔다고 하셨죠? 네, 처음으로 휴가를 이번에 7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쓰는데 축하드립니다. 내가 뭐 회사 어려운 상황에 휴가를 가는 게 좀 약간 좀 마음에 아프긴 하지만 휴가풀 저도 작년 이맘때쯤 가봤는데 엄청 더워요. 그러니까 그 머드크랩이라고 있는데 그
되게 개소리는 그래 그거 유명한 집 칠리 크랩 하는데 그거 먹어야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또 회사가 어렵다는데도 본인께서 싱가포르까지 가셔가지고 크랩도 드시고 좋은 호텔에서 굉장히 잘 지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왜 예비 회장에게 집착했는가? 이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김세희 씨가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2억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구재혁 씨가 예비 회장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런데 거절을 당했죠. 그러면서 구재혁 씨가 다른 큰 손들도 알아보겠다고 해. 그런데 다른 큰 손도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굳이 김세희 씨는 계속해서 예비 회장한테 물어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예비 회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예비 회장이라는 사람이 한 여캠이라고 하죠. 여자 그 BJ한테 4억, 5억씩 팡팡 쓰는 인물이래요. 이 인물이 사실 어떤 인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실명도 몰라.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 인물도 구재혁 씨와의 커넥션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떳떳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코가 깨어서 결과적으로는 가세현한테 광고까지 주거든요. 그리고 구재혁 씨한테도 꿰어가지고 굉장히 여러 어려움을 겪어요. 이 예비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김세희 씨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굳이 김세희 씨는 예비 회장에게 돈을 빌리겠다. 예비 회장에게 물어봐달라. 예비 회장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 다른 사람이 빌려주겠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있다고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 회장이었다. 왜 이렇게 할까? 뭔가 김세희 씨가 아는 예비 회장의 약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여기서 뭐가 있냐? 김세희 집 담보 실체가 나와요. 뭐냐 하면 김세희 씨는 진짜 놀라웠습니다. 제가 김세희 씨가 담보 얘기를 한 이후에 놀랐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뭐냐? 처음에는 아무런 담보도 없이 그냥 차용증 쓸 테니까 2억 빌려 갖고 와.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담보 얘기가 나오자마자 20억 빌려달라고 할게요. 이거 나와. 근데 문제는 뭐냐? 김세희 씨의 집이 20억이에요. 20억이에요. 본인이 20억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이 20억에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담보를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 왜냐? 본인의 가족분들이 이미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어. 알아봤더니 김세희 씨의 집은 뭐가 있냐면 투기 과열지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50%만 대출 가능합니다. 은행권에서 50%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은 뭐냐면 이미 10억이 대출 잡혀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20억을 빌린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김세희 씨가 돈을 안 갚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람은 10억을 잃게 돼요. 근데 자신의 집이 20억인데 20억을 빌려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10억 가까이 담보대출이 돼 있는 집을 이걸 여러분들 누구한테 하라고 하냐? 예비 회장한테 하라고 해요. 정말 돈을 갚을 의도가 있었을까? 그건 진짜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 예비 회장의 억울한 내용까지 해준다잖아. 그리고 자기가 억울한 또 다른 돈을 빌려준다는 사람들이 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이 당했대. 그러면 억울한 일이 있으면 다뤄야지. 그럼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을 그 사건을 다루는데 김세희 씨의 말처럼 공명정당하게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놀란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 뭐냐? 저는 이거에 더 놀랐어. 뭐냐? 김세희 씨의 집이 본인 스스로가 내가 알아보니까 우리 집이 한 20억 정도 하던데 이거 담보로 해서 20억 좀 빌려오세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김세희 씨가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세희 씨의 집값을 찾아봤습니다. 17억에서 18억. 이 와중에 본인이 20억짜리 집, 그것도 대출 10억 있는 집으로 20억을 빌려달라고 한 와중에 집값 올려치기까지 했어. 만약에 당사자인 예비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담보를 믿고 20억을 빌려줬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억 플러스 알파에 12억 플러스 알파에 손해가 나. 왜냐? 일단 12억은 손해가 확정이죠. 그리고 세금을 내야 돼. 판매할 때 부동산비도 다 내야 돼. 그럼 과연 이 내용이 정당한 계약이냐? 약점이 잡힌 입장에서 차용증을 쓴다고 받을 수 있는 돈이냐? 의문이 든다. 그러면서 갑자기 태도가 싹 변하죠. 7월 7일경부터 싹 달라집니다. 왜냐? 김세희 씨는 7월 3일 날 제보자를 만나요. 제보자를 만나서 구재혁 씨의 녹취 1만 7천 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녹취 파일을 받은 시기는 정확한 제도 확인은 안 됐지만 7월 5일부터 7월 7일 사이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좀 알아봐. 구재혁 씨 돈 좀 빌려와요. 2억, 우리 집 담보로 20억 빌려와요. 이렇게 착하게 얘기했던 김세희 씨가 7월 8일부터 싹 고개를 들어서 이런 쓰레기 같은 예비회장 그 새끼들 날 만만하게 봐? 당신들 뭐야? 나대지 말라고! 라고 태도가 불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통수에 통수를 친 건지. 결과적으로 7월 10일 날 구재혁 씨 녹취 공개해. 가세현에서.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되게 미묘한 말이 나오는데 7월 8일 통화 과정에서 이제 못 믿겠다. 이제 당신이랑 더 이상 연락하면 안 되겠네. 연락하면 안 되겠네. 연락 끊어야겠네라고 얘기를 해. 나대지 말라고 했지 내가 당신한테. 네네네. 당신하고 이제 연락 끊어야겠다 내가. 또 무슨 일이 있어? 한테 또 연락했어?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내가 이제 당신하고 통화 다 녹음할 거야 이제. 그러니까 구재혁 씨는
뭔 일인지도 몰라. 물어봤거든요. 구지혁 씨 이렇게 구치소에 가기 직전에 확인했습니다. 김세희 씨랑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다. 돈을 안 빌려줘서 그런 거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세희 씨가 7월 7일인가 6일까지는 되게 구지혁 씨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거든요. 제가 저도 솔직히 그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그게 녹취를 확보하기 전과 후가 달라진 건지 아니면 직접 만나서 그런 게 달라진 건지 몰라가지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구지혁 씨랑 김세희 씨는 되게 나름대로는 뭐 돈도 빌려달라고 해서 구지혁 씨가 뭐 알아봐주고 그랬던 사이 같은데 예, 맞아요. 이렇게 뭐 계기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틀어지게 된 계기가? 돈 안 빌려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돈을 안 빌려줘서 아니 돈을 안 빌려줬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모르겠어요. 저도 그 아저씨가 뭐. 만약에 구지혁 씨가 그 20억 빌려왔다면 달라졌을까? 아니 2억을 빌려왔다면 달라졌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세현에 대해서 문제 제기라는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세현의 실체에 대해서 알았어요. 왜? 최승정 대표에 꺼내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인터뷰하기 전에는 받으면 안 된다. 인터뷰 이후에는 100번 1000번 돈봉투 받아도 돼. 광고 다 받아도 돼. 술 룸사롱 가도 돼. 사우나 가도 돼. 다 해도 돼. 그런 상황에서 찌양 사건을 찌양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자꾸 찌양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는지, 왜 자꾸 가세현에 나오라고 하는지. 찌양 입장에서는 자기의 치부가 다 있는 녹취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에게 떳떳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년의 사건들이 다 이어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찌양으로 시작돼서 찌양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안이 바로 이번 김세희 씨의 사안입니다. 네. 과연 김세희 씨가 그동안 본인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당사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떳떳한지를 묻고 싶습니다.